사모가 되소 백한테 마백한테 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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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가 되소 대안타 백한테 백한테 마백한테 런타 사모가 되소 대안타 백한테 백한테
가운데 있어 대안타 홍백한지 백한지 마백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과 함께한 영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천구를 옮겨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이 공동수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염불하면서 자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도 지구의 법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죠. 사람의 수명은 한정적입니다. 끝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죠.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지식을 쌓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배우는 지식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일상을 보내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동안 배운 지식이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배워본 적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마다 이해하고 배우는 분야가 각각 다르다 보니 자연과학이나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연에 대한 이해는 현대인보다는 옛사람들이 더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0년 동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계 곳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곳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은 거의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통해 이 세상과 자연의 법칙을 헤아리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적었고 있었다 해도 지금 세대는 이미 사라져서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순수 농업 사회에서는 자연 세계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현대사회는 갈수록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한창인 곳은 집을 나서면 바로 도로이고 비가 와도 옷이 조금 젖을 뿐이라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다릅니다. 큰 비가 쏟아지면 무릎까지 진흙탕에 잠깁니다. 그러니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미리 알아둬야 했습니다. 봄철 농사를 지을 때는 논밭에 물을 대야 하다 보니 봄비 소식만 기다립니다. 이 밖에도 언제 비료를 뿌리고 언제 해충을 잡고 언제 밀을 수확하고 옥수수는 언제 수확하고 땅콩은 언제 심고 언제 캐서 수확해야 하는지 사과는 언제 수확하는지 이런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도심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1년 4계절 내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방문이며 창문이며 뭉꽁 닫아놓습니다. 바깥 날씨는 신경 안 쓰죠. 에어컨도 있고 보일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는 신경 안 씁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 못해도 일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더 좋은 법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은 서로 감응합니다. 사람, 동물, 나무, 식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죠. 이것이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관계를 뜻하죠. 하늘과 땅, 사람,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꼭 명심하세요. 하늘, 땅, 생물의 관계입니다. 생물은 식물과 동물을 뜻합니다. 사람은 고등동물에 속하죠. 이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요즘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세요. 오늘의 이 지식은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의 기운을 읽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건룡 황제가 승하하기 전은 물론이고 한나라를 세운 황제인 유방이 승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황제가 소중히 아끼는 황후나 나라에 지대한 궁을 세운 대신들,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한 신하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하늘에 늘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사기를 비롯한 고소들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옛 선인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많은 형상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화를 자주 읽고 접하면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그런 기록이나 일화를 살펴보면 하늘과 땅이 서로 감응할 때 옛 선인들은 그런 현상을 특히 잘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건들이나 자연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를 들면 대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가 닥치기 전에 하늘과 땅에 평소와는 다른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옛 선인들은 이런 관찰력이 뛰어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로는 천문을 헤아리고 아래로는 땅의 소리를 들으며 그 사이에서 동물을 살핀다. 하늘, 땅, 자연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를 예측했습니다. 특히 옛 선인들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읽어내는 데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식과 같은 특별한 천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저녁에 일몰을 감상할 때나 하늘에 특이한 모양의 빗줄기가 환하게 빛날 때 저희들은 그저 와, 예쁘다 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바쁘죠. 그런데 이런 특이한 모양의 빛이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곧 닥칠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징조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땅에서도 심상치 않은 빛이나 연기가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우물에도 나타납니다. 예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자주 사용했었죠. 날씨가 좋을 때는 예전의 우물은 사람이 직접 땅 아래로 파서 만들었죠. 둥근 원 모양으로 땅을 깊게 아래까지 파내려가면
광천수와 비슷한 샘물이 솟아납니다. 우물의 벽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듭니다. 우물이 완성되면 마을 사람들이 물통을 밧줄에 묶어서 우물 안으로 내리고 물통에 물을 채워 다시 올립니다. 지하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이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이미 사라졌고 농촌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바로 그 우물이죠. 원래 우물 안의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니까요. 그런데 지진이 닥치기 전에 우물 안의 물이 탁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먹물처럼 까맣게 변하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진이 곧 들이닥친다는 징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민요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물물은 보배와 같아서 지진의 조짐이 드러나니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은 탁해지고 날이 가물어도 물이 샘솟는다. 높이 차오른 물은 이내 곧 떨어지고 거품이 일어 넘친다. 물의 색이 변하고 물의 맛이 변한다. 옛 선인들은 관찰을 통해서 이런 법칙을 발견해냈고 하늘과 땅에 다가오는 큰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죠. 네, 맛이 변하기도 하니 모두 명심하세요. 천지인. 하늘과 땅의 감흥 사이에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위로는 천문을 헤아리고 아래로는 땅의 소리를 듣는다. 자연에서 사람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존재는 바로 다양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법칙이 전해지죠. 그 사이에서 동물을 살핀다. 이 부분은 각진 법사님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진과 관련해서 1976년에 탕산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탕산에 있었던 건 아니고 고향이 탕산 근처였어요. 당시에 선생님께서 지진과 관련된 민요를 알려주셨어요. 1976년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1976년에 일어난 탕산 대지진입니다. 민요는 지진이 닥치기 전을 묘사했는데요. 말, 소, 양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쥐는 때로 뭉쳐서 밖으로 달아난다. 닭은 나무 위로 날아다니고 돼지는 땅을 헤집는다.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개는 미친 듯이 짖는다. 겨울잠 자던 뱀은 굴 밖으로 나오고 겨울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토끼는 귀를 세우고 뛰어다니고 오징어는 물 위로 튀어오른다. 집집마다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니 이로써 앞날을 미루어 본다. 여러 동물들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죠. 며칠 전에도 지진에 관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탕산 대지진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다른 지진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죠. 1969년의 보하이 대지진입니다. 1969년 7월 18일에 발생했죠. 당시 텐진 인민공원의 동물 관리자들이 동물들의 이상 현상들을 발견하고 텐진시 지진국에 보고했죠.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 아래에 사는 미꾸라지와 자라가 물 위를 쉼없이 들락날락하고 백조는 뒤로 낮아빠진 채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평소 위풍당당한 동북 호랑이가 기운 없이 멍하니 엎드려 있고 티베트 야크는 땅에 누워서 구르기만 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이상 현상들을 정리해서 텐진시 지진국에 보고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보하이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탕산 대지진, 1976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 법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물에도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탕산 근처에 농촌 마을이 있었는데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었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물을 길러 갔는데 평소에는 줄에 물통을 매달아서 이렇게 한 번 퍼내면
우물물 높이가 적당해서 물을 쉽게 퍼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물 높이가 너무 낮았답니다. 줄을 끝까지 내리고 손을 아무리 뻗어도 물을 퍼낼 수 없었죠. 물 높이가 너무 낮았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밧줄을 가져다 묶어서 내릴 생각에 집에 가서 밧줄을 가지고 다시 와보니 물이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높아졌군요. 우물이 넘칠 지경까지 갑자기 높아졌죠. 줄도 필요 없었죠. 손으로 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물통을 들고 휙 퍼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죠. 동물들은 더 기이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죠. 중국 지연에 사는 친구가 마을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 안에서 그것도 대낮에 수백 마리 쥐떼가 밖으로 몰려나왔다고 합니다. 한 곳에 우르르 몰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대낮에 쥐 수백 마리가 한 번에 밖으로 몰려나왔으니까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길 모양이구나. 다들 놀라고 의아했죠. 게다가 100마리가 넘는 족제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큰 놈이 작은 놈을 등에 업거나 입에 물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내내 계속됐죠. 또 이렇게 많은 족제비들이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낮에는 사람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는데 그날은 전부 도망쳐 나왔군요. 물고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한 무더기로 잡혔고 사방에서 퍼덕였죠. 그물질 한 번에 수십 마리를 낚아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지진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정리해서 들려준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닥치기 전에 동물들이 미리 경고를 해줬던 거죠. 동물들은 미리 알고 있었네요. 큰 재해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겁니다. 그 후로 몇 년 지나서 원찬 지진이 일어났죠. 스촨성이었죠. 원찬 지진 당시 상황을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처 도로 곳곳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수만 마리 두꺼비들로 가득했죠. 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리 한가득이었으니까요. 현지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수성 어느 지역에서도 수만 마리 두꺼비가 출몰했어요. 다리 위에서 득실거리면서 도망치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정말 무서웠겠네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동물들이 미리 경고를 해준 겁니다. 족제비, 쥐, 두꺼비들이 사람보다 더 신통한 거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네, 그랬었죠. 지진과 쓰나미로 일어난 대재앙이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2010년에 일본의 어부들이 바다에서 산갈치라는 물고기를 10마리 넘게 잡아 올린 적이 있어요. 길이가 3, 4m나 되었고 더 긴 것도 있었습니다. 심해에 사는 갈치류인데 어부들도 본 적이 없거나 정말 드물게 보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산갈치는 일본 민간설화나 신앙에서 용궁의 사자로 불립니다. 큰 재앙이 곧 닥칠 것을 전하기 위해 용궁에서 올려보낸 수호자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듬해에 큰 재앙이 일본을 휩쓸었죠. 까마득한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속 깊은 골짜기에 서식합니다. 이런 물고기는 몸이나 생명의 상태가 얕은 바다에 적합하지 않죠. 수심 400에서 600m에 사는 물고기가 수심 200m로 올라오면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산갈치가 10마리만 올라오진 않았을 겁니다. 골짜기 안에 10마리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물고기가 10마리 넘게 바다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 수가 많을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뜻이죠. 지진과 같은 재난의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10마리가 넘는 산갈치가 올라왔던 겁니다. 유럽에서는 산갈치를 마귀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작년 2019년 2월쯤에 일본 해안가에서 또 2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경고를 하는 거죠. 또 2마리가 발견됐군요. 예전과는 달리 큰 재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건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이런 물고기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죠.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해요. 정말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들이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로는 천문을 헤아리고 아래로는 땅의 소리를 들으며 그 사이에서 동물을 살핀다. 공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하늘은 별자리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대지는 바다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바다도 사람과 소통합니다. 땅 위에서는 동물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식물도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나요?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청나라 강희 황제 시대 즈음에 산동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죠.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추운 계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 나무와 배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추운 계절이었는데 복숭아 나무, 배나무에 모두 꽃이 피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할 따름이었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기이한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듬해 입춘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됐죠. 이건 역시 식물이 이상 반응을 통해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당시에 8.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지진은 규모 7이 넘어가면 이미 거대한 재난급입니다. 규모 8.5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지진에 속합니다. 탕산 대지진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후 텐진에서는 도시 미화를 위해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북쪽에서 보기 드문 식물입니다. 특히 대나무에 꽃이 피는 광경은 더 보기 힘듭니다. 저 역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전후에 대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꽃이 피었죠.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허베이성 안의 한 지역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던 탕산 역시 허베이성 안에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집들이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웃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집에서 키우는 개와 당나귀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개는 목줄을 맨 채로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쳐 했을 만큼의 긴박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겠죠.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었을 겁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죠. 이 일화는 우리에게 생각할 바와 경계해야 할 바를 함께 던져줍니다. 하늘과 땅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동물은 다양한 반응을 통해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예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신이 존재합니다.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죠.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알수록 세상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필요할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거나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God
所好，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的所好，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的所好，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的所好，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的所好。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